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이슈는 우리가 끌어가 버리려고.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탄핵 이야기를 했어요. 국회 갈 수 있는 공식 권한이죠. 모든 공무원은 말단까지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3분의 2, 일반 공무원은 과반이면 충분해요.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대법원장 출신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구속된 양성태 전 대법관의 혐의에 대해서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수 출신으로 최초로 구속될 가능성은 높아졌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그러니까 그 논리를 따지면 박근혜나 양승태나 똑같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짓을 한 윤석열은 구속을 못 시킨다면 검찰권이 대한민국에 제세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판사 사찰권만 있습니까? 한동훈 검언유착 수사 사실상 방해했죠. 지금 수사를 하고 있겠지만 옵티머스는 왜 무혐의 처리해서 그냥 내보냈을까? 윤석열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엄청 많죠. 그러면은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구속시키는 마당에 검찰총장 구속 못 시키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목적이 윤석열을 그만두게 하는 목적이 되면 난 그 목적 못 이룬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적이 윤석열 구속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법한 잔데 이자가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내려가는 이슈 파이팅에서 별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니를 조국 수사했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엄연하게 범죄를 저지른 자니까 죄에 맞게끔 구속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구속의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진자 그 죄의 대가를 받으리라라는 국민들의 가장 당연한 상식을 지키는 거죠. 그 죄를 진자가 대법원장이건 검찰총장이건 전직 대통령이건 뭐건 간에 죄를 지고 법에 그것이 실형의 범죄에 해당한다면 우리 서민도 똑같이 검찰총장도 똑같이 대통령도 똑같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게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게 사법체계가 돌아가는 거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께서 대통령급이니까 저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급이 아니라 대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한 방에 딱 넣어주면 되게 볼만하지 않을까. 504호, 505. 그렇죠. 딱 한 층에다가 이렇게 특별실 만들어가지고 특식도 넣어주고 아크릴판으로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그렇죠. 자 봐봐요. 윤석열한테 지금은 이제 직무 배제된 이유가 다 알려졌다시피 한번 다시 곱씹어 볼게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요거는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검찰총장으로서 박근혜한테 똑같이 썼던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행상책임. 그 박근혜의 행상책임은 어떤 말이냐면 국민을 대하는 태도예요. 대통령으로서 태도가 잘못된 거지. 요거 마찬가지로 검찰총장의 행상책임이에요. 법적으로 단죄하기는 어려우나 태도로서는 부적절하고 검찰총장에 맞지 않는다. 두 번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요거는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되지요. 요건 박근혜 양승태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던 겁니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유하기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요거 조국 장관 수사에서 봤죠. 자기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요걸 사실상 수사를 못하게 막는 행위. 이거는 범죄가 됩니다. 이거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징역 몇 년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죠. 직권남용이겠죠 이게. 아 판사를 해야 되나? 다음에 잠깐만. 다음에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죄인데 요거는 사법 처리를 받는다기보다는 검사가 해임되거나 하는 이유예요. 징계 사유죠. 징계 사유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골고루 섞여 있는 거예요. 태도로서의 문제.
또 마지막에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험과 신망. 요거 언론사 사주 다음에 정치 중립 이런 부분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면 안 되는 사유. 그리고 불법 사찰 다음에 그 채널A나 한명숙 사건 등의 수사방해 이런 거는 사법처리 받을 만한 사건. 다음에 대면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의무 위반, 감찰 방해 이런 거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언론이 윤석열은 범죄자라는 프레임을 갖고 예를 들자면 조국처럼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쏟아내면 윤석열 일주일 안에 구속돼요. 불가능할 것 같아? 검찰이 지금 언론을 막고 있어서 그렇지 윤석열 자체를 언론이 윤석열을 적대적으로 보고 조국 대하듯 보도 쏟아내면 여론에 따라서 바로 구속영장 발부될 사안이에요. 아니 표창장도 구속되고 표창장 그 조작하지 않은 것도 7년 구형했는데 이 정도면 21년 정도는 나와야지 않을까요? 제가 변호사 반을 줄여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수많은 사유 중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한명숙 총리님 건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명숙 총리님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확정이 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감찰하겠다고 하니까 이 감찰 결과를 감찰을 제대로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총장님 머릿속에 잠깐 들어가 생각해 보자고요. 무슨 사건을 해서 검사들이 수사했고 판사가 판결까지 내렸어. 근데 그랬으면 대부분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은 그 법원에서 판결까지 내렸는데 그래 감사하다 그래. 감찰하다 그래. 하고 말지. 이거를 감찰을 방해까지 했어야 된다면요. 범죄가 될 수 있는 감찰을 방해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동기가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한명숙 총리님 수사라든지 재판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크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너를 꾸짖나? 내가 계속 꾸짖을 거야. 네. 근데 이게 범죄라는 건 동기가 있거든요. 이 동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좀 어마어마하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윤석열의 사퇴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 해임이고 이 사퇴는 못해요. 탄핵을 해야 된다. 이미 사퇴는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징계 갔잖아요. 할 수가 없죠. 진짜 커밍아웃하고 계시는 수도 없이 많은 비겁한 검사님들아. 혼자는 타겟이 되기 싫고 지들끼리 단체로 막 성명 발표하고 난리 났잖아요. 뭐 평검사들 집단행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존나 착각하는 게 있어. 지들 문제가 되니까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법적인 단계로 들어갔잖아요.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를 시작하건 아니면은 징계를 시작하건 법적인 단계로 들어갔잖아. 이건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집단으로 항명하면은 추미애 장관이 아이고 부셔라 하고 스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치란 검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이 새끼 범죄자네. 정치적으로도 공정하지도 않네. 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몇 %가 돼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멈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착각하면 안 된다고. 내가 직무 배제 당했지만 법원에 가면은 직무 정지가 된 부분 판사가 김미연 판사가 풀어줄 거야. 그리고 유야무야 돼가지고 나는 임기를 채울 거야. 라고 하는 그 뇌피셜을 버려야 돼요. 지금은 사법 처리의 법적인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그럼 검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대응 논리는 딱 하나입니다. 그럼 불법을 행한 사람도 그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거냐 이 범죄자 검사 새끼들아. 이런 말을 국민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 엄청 착각하는 거야. 얘네들은 어떤 논리로 들어나오고 있냐면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리를 만들고 있거든요. 검사들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검찰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 반성하는 새끼가 이문정 빼고는 한 명도 없냐고. 이게
제노비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제노비스 보통 이제 그 방관자 효과라고들 하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뭐 이런 이야기할 때 방관자 효과라고 있는데 이 제노비스 효과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이게 역방관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문제의 가운데에 있는 거야. 내가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방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의 가운데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불이 막 나는데 불이 나면 당연히 불이야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 가만히 있어. 그러면 불 난 것 같은 연기 나는데 하던 일이나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반대 방관자 효과 반대로 나타난 역방관자 효과인데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집단 극화라고 하거든요. 집단이 되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집단이 되면 멍청해지고 잘못된 판단을 계속하게 되는 거야. 검사 한 명 한 명의 사법고시 보고 사법 체계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구조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저보다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잖아 솔직히. 말이 안 되고 근데 단체에 있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을 갖다가도 옆에 있는 다른 검사, 특히 특수부라고 알려져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검사들이 별 문제 아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아닌가? 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집단의 약 10% 미만의 사람이 이제 반대 여론을 만드는 거야. 야, 지금 추미애가 잘못하고 있어. 이건 추미애 잘못이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 방관자 효과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믿어요. 전체 논리적인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집단의 소수, 특별한 소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게 나치즘이에요. 나치는 독일 인구의 18%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잘못된 판단에서 나라 전체가 망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야. 지금 검찰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특수하고 특별한 조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특수한 관계, 특수한 조직을 이루고 특수한 이해관계를 갖다 보니까 일반 대중과 전혀 동떨어진 집단 극화를 통해서 굉장히 멍청한 사고를 하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예. 너무나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게 그런 거란 말이야. 내가 어제도 그 잠깐 방송 중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진영 방송은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게 외침으로써 추미애 장관이 하는 행위에 대한 충격파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속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검찰 개혁 같은 경우는 여론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검찰과 한몸인 기레기들이 검찰 편드는 듯한 헤드라인 무지하게 쏟아내고 있잖아요. 벼랑 끝에 몰린 추미애라고. 근데 제가 이게 고검장들 알림 발표문이나 평검사들 다 보면 추미애 장관께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라고 애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잘못하니까 당신은 나가라 그런 말이 없어요. 고검장들도. 그리고 보면은 일단 A사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A예요. 자기 수장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쪽팔릴 것 같아서 하는 말이고 이들은 솔직히 마음에서는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는가에도 관심이 있는 거지. 이미 식물이라고 되고 다 순서가 있잖아요. 3살짜리 아이도 알아요. 쪼도고 되면 아이고 한 달 안에 나가겠구나. 어떻게 되는지 정리가 되겠구나 하고 일단은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눈치 보는 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일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걸 또 여기서 분명히 이거 항명이라고 표현해요. 장제원은요.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은 장제원이는 또 항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자. 검사들 애원. 애원이라니까 애원. 추미애 장관께 애원. 여기 써 있어요. 보면 할 때도 일선 고검장들은 앞으로 검찰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맡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두는 말도 없어. 물러날 생각은 없고요. 네. 장관님, 우리 서결이 불쌍한데 좀 살살 때려주세요. 이런 거 아니니? 그렇지. 우리 잠깐만, 내부적으로 그럼 나 통장. 참 전혀 그런 게 여기서 없으니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죠. 문 대통령의 말입니다. 절차대로 하면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진짜 무서운 말이죠.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게 절차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 처음에 이 새끼가 한동훈이나 채널A 수사 같은 거 방해할 목적이 있어 보여.
막 전문 수사 자문단 이런 거 막 꾸리고 막 수사심의위원회 받아들이고 막 그래. 그래? 수사 지휘. 그런 건이 한 두세 건 있었잖아요. 사상 초유의 수사지휘를 2번씩이나 당한 검찰총장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야기 쭉 가다 보니까 야, 너 내가 보기에 감찰 받아야 되겠다. 감찰을 받으라고 했더니 검사 2명 보냈다고 안 받겠다고 버팅인 거죠. 그럼 버팅이면 이게 한참 대치가 될 줄 알았거든.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직무정지 시켜버리잖아. 그게 절차대로 가는 거예요. 절차, 법에 정해진 이런 것들은 좌고우면하니까 민주당이 가끔씩 욕먹는 거야. 그만한 힘과 권력을 줬어. 근데 그걸 안 하고 질질 끌려가. 추미애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가능한 거야. 속도전. 검찰이 윤석열이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돌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일선 검사들과 언론들이 추미애 폭주로 표현하지만 이것이 맞는 거죠. 감찰을 받아야 될 일개 공무원 새끼가 버팅기는 거야. 나 검찰총장이야. 어디 검사 일개 검사 2명을 보내? 못 받겠다. 언론 플레이 겁나 해버리잖아. 내가 검찰총장인데 일반 평검사를 보내? 그 평검사들은 일정 잡으려고 갔다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 절차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절차 속에는 공무원의 징계 절차도 있지만 검찰총장을 수사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빌미를 말해줬죠, 윤석열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윤석열이 총장이라는 사람 자체가 검찰을 제대로 그랩을 아니 그러니까 쥐고 있지 못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그립 오랜만에 들어본다. 그랩 윤창중. 아무튼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그 직무 정지가 돼 있는 8개의 사건 중에 한두 개를 제외하거든요.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밖에 없어요. 검사가 감찰 과정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문수사 자문단을 무리하게 조직했다라는 거는 부장검사들이 감찰하는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을. 그 말은 즉슨 검찰 자체, 검사들 또한 윤석열에 대해서 정말 일부에서 윤석열을 극렬하게 방어해 줄 뿐이지 상당 부분 검사들한테는 민심을 잃었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수사로 나가고 결국 수사를 한다고 해도 검찰이 하는 거거든. 근데 수사로 나갔을 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자비로운 대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걸 많이 받아서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요. 검사 그러면 2천여 명의 무슨 덩어리로만 생각하잖아요. 다 개개인이 생각이 있을 거야. 자기 집단 내에서 자신들 이익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일 뿐일 거예요. 뭐 저런 검찰총장이 다 있냐. 한동훈 새끼가 뭐라고. 그거 지키려고. 장모가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은 윤석열이 직접 했다는 건 아니잖아. 윤석열 눈치 보는 어떤 검사인가가 장모는 분명히 무혐의 처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제 식구 감사기를 하는 과정에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기 조직에 대해서 예차 검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이 상황에서 검사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새끼 검사 만들어 놓으면 권력 부리고 영감 대접받고 뇌물 받고 정관예우 받아서 돈 버는 목적으로 만드는 부모 그분들은 생각을 좀 버리시고 검사 그러면 역사상 간혹 그런 검사가 있기는 해요. 이문정 같은 정말 검사 같지 않은 검사 내가 뭐라고 검사라고 하는 자리가 뭐라고 공무원일 뿐인데 그게 국민이 준 일종의 나의 그냥 한정적인 권한일 뿐인데라고 생각하는 검사들이 많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랄까 윤석열을 욕할 수 있는 또는 윤석열이 사법 처리가 되더라도 그걸 뭐랄까요 어떤 교훈 삼아 가지고 검사들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시대적 방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나 문 대통령은 법대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법대로. 그 추미애 장관이 들어와서 검사가 나가는 그만둔 숫자보다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 임명됐을 때 검사들이 더 많이 그만뒀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윤석열이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패거리를 만들었잖아요. 자기 팀 있는 사람들 자기 사람을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파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뭐 한동훈의 편에 있고 자기 누구 뭐 소윤이 있고 대윤이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검찰을. 그것만 돼도 검찰 개혁에 따박따박 가는 모습의 첫걸음이라 보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파벌이나 어떤 사람한테 편애가 없어요. 그런 때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래 왔잖아요. 그리고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인사 때문에 불만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렇죠. 윤석열이 추천한 사람은 하나도 승진을 못하고 좌천돼버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윤석열이 구속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저한테 전화. 대통령한테 사죄하고 사퇴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미 자기 마음에 표현을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했단 말이야.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뇌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의 뜻이에요. 자기 인사권자의 뜻이라고. 중앙지검 만들어주고 구수한 늙은 검사 중앙지검장 만들어주고 검찰총장 만들어줬더니 자기가 조국 수사 그러니까 조국 법무부 장관을 시키면 안 된다고 로비 찌껏 하다가 로비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삐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개지를 한 거야.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고 심지어 최근에 탈원전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까지도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엄중해도 검찰 이야기만 언론에 나오면서 방역에 크게 도움도 안 돼. 남북관계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조국 장관 수사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게 검찰총장인가 싶은. 이게 문재인 정부까지 표현 안 할게요. 검찰총장인가 싶게 자기 인사권자의 등에 지금 몇 방에 칼을 꽂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양아치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 거예요. 무슨 꽃이요?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의 자리는 자기 인사권자가 믿고 맡기는 자리예요. 근데 문재인 정부의 믿고 맡기는 의지가 우리 정부 수사하지 말라는 아닐 거예요. 좌우 보지 말고 보수 진보 보지 말고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시오. 그게 가장 공정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런 짓거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임명되고 한 달 후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특히 나란히 임명하면서 언론상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뭐였는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쌍두마차가 돼달라는 거였어요. 메시지가. 근데 지금 이렇게 와 있잖아요. 도리상 봐도 윤석열은 이 자리 지키면 안 되는 거지만 수도 없이 많은 기회를 준 거죠. 인사권을 못 쓰게 한다든지. 아무리 추천해봐야 법무부 장관이 패싱하면서 윤석열의 특수부 측근들 좌천시키는 형태로 너 나가를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수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찰 받아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기 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다 쌩까고 거부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사법 처리의 단계로 들어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물러나잖아. 이걸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대국민 사과하고 나는 상황 물론 그러면 수사에 탄력을 받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된 걸 하지 않고 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는 자를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사법 처리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사퇴의 시기는 지나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가 며칠 전에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런 뉴스는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주가 그 경제를 이로 세운 것들에는 다 숨겨지는 거야. 누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빨리. 아니 근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하는 작태 보면요, 언론이 신경 안 써주는 게 그거는 더 잘 될 것 같긴 해요. 언론이 뭐 예를 들어서 남북 관계 뭐 잘 나가고 있어도 언론이 그걸 이상하게 비틀어 버리고. 뭐 코스닥까지 코스피 올라가봐야 또 이상하게 비틀 게 틀림없거든 걔네들. 그러니까 차라리 언론은 이렇게 윤석열이나 계속 비춰주면서 우리 이렇게 잘생긴 형님 잘 지내시나 요거나 계속 비춰주는 게 오히려 정권한테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정부 칭찬은 우리가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이제 일선 검사들은 내부 고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에 내부 고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연관된 각종 연루 의혹들, 비리 연루 의혹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검사들은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비리라고 네. 생각 안 한다니까요. 관례라고 하는데 네, 관례. 윤석열 관련 관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내부 고발을 할 때이다. 자 들어가서 많이 키워올게요. 뭐 막연한 의심일 수도 있지만 정경심 교수한테 징역 7년 구형한 검찰이잖아요. 무슨 믿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 제대로 뒤쳐서 하셨나 보죠. 그래서 7년 구형하면은 그 중에 최소 한 3년쯤 때려줄 거로 생각하나 보죠. 이제는 이런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고 우리가. 무죄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그렇게 것이고. 판사들을 세평을 해가지고 압력을 넣는 거죠 이제 계속. 최근에 윤중천이 성폭력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당시 검찰이 면죄부를 줌으로써 윤중천의 성폭력 범죄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버렸어요. 이거 누가? 검찰이. 김학의가 자기들 한 식구였다고. 이게 검찰의 현주소고 이런 사건들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김학인 차관님 그다음에 예. 황교안 장관님 때였죠. 자, 정변을 위해서 사표 받을 검찰 명단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캡처하세요, 캡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성명서 동참 현황. 서울중앙지검장, 동부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하고는 다 이게 동참했다 이런 거고. 한동훈하고 윤대진은 못 들어오겠지 뭐. 반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이 사람들이 사표를 쓸 거니까요. 지금 현직 변호사이신 분들은 빨리 자리를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그라미도 제가 볼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쓰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을 것 네. 같은데요. 다음에 이제 총장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